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횡포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배달 전문점 사장님들, 죄송하지만 피 같은 나의 돈을 가지고 내 스스로 배민을 위해 일하는 노예로 가입하시게 된 겁니다. 홀 영업이 없는 100% 배달 전문점의 수익 창출은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에게 분배되어야 마땅한 피와 땀의 결실은 자신들의 이윤에만 눈이 먼 배달의 민족에게 모두 자진 헌납되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목표는 모든 배달 요식업 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본인들이 모두 장악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도 배민이 쿠팡보다 욕을 그나마 덜 먹고 버틴 건 가게 자체 배달을 가능하게 한 것과 깃발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거리는 만들어놨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 1%, 2% 아끼자고 원가 계산을 해가면서 단돈 몇백 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면서 버텨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최후의 발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민의 공지가 있었죠. 모든 고객 노출 서비스를 단 하나의 가게로만 보이게 묶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몇몇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땡겨나 이런 경기도 어플 같은 걸 쓰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장님들이 바라는 대로 시장 환경이 변해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분들에게 있어서 쿠팡이나 배밀 어플을 안 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체 가능한 어플은 죄송하게도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과 배민은 사용이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시기에 맞춰주고 있는 혜택은 환상적으로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배민은 왜 지금까지 쿠팡처럼 모든 배달은 본인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민이 부담되었던 건 배민 앱만 사용을 해서 우천시나 눈 오는 날, 아니면 한파가 몰아쳐서 라이더가 없는 경우에 가게들의 배차 지원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이걸 대처하기에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여태까지 남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쿠팡에서 하는 걸 몇 년 지켜보니까 어차피 배차가 안 될 때는 쿠팡이고 배민원이고 자체 배달이고 배달이 어렵긴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내부 시스템적으로 노출 반경을 확 줄여버리면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배달까지 장악을 했을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전업 라이더들은 어차피 배송 대행 회사에서 나와서 본인들 밑에 라이더로 들어오게 될 거란 학습을 해버렸어요. 배달 대행 기사분들은 생각대로나 부름, 바로고 같은 대행 업체에서 탈퇴를 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되는 편리한 쿠팡이나 배민원 라이더로 활동 문대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진행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하게 수수료는 어떻게 변하느냐, 아직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금액대별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배민 수익금 기준 산정을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결제 수수료가 몇 프로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 대비 얼마가 입금되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몇 프로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3,000원을 판매를 하셨을 때 배민 측에서만 제외하고 내가 받는 금액은 6,944원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53%고요. 그리고 20,000원 판매를 하셨을 때는 나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12,496원입니다. 62%. 그래도 다행인 건 배달료가 3,400원으로 정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높아지면 들어오는 금액은 좀 커진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0원 음식 판매를 하시게 되면 28,357원이 입금이 됩니다. 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한식의 경우에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 구조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수율대로면 만원짜리 국밥 하나를 판매를 하시게 되면 대략 5,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이익이 5,000원이 아니라 반값에 파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남은 5,000원, 그러니까 만원짜리 판매하고 받은 5,000원 가지고 재료비 하시고 배달 용기 사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 주셔야 되고 월세 내고 전기세랑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 펼쳐질지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요. 배민에서는 상생 요금제로 해서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포함된 자영업자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 80%까지는 6.8%, 80% 초과는 2%의 수수료를 나눠서 적용하고 배달비 구간 역시 1,900원에서 3,400원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 퍼센테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니까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최근 주문이 9건밖에 되지 않는데 본인이 35%로 선정이 되셨다고 해요.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배달, 쿠팡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상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배달이 그렇게 남는 게 아니어서 최소 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5%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많이 파는 곳 수수료를 낮춰줘야 하지 않나? 우리가 많이 팔아서 배민의 인센티브를 챙겨줘야 하나? 상생이 아니라 폐업 동료다.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제가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배민에서도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겠죠. 안타깝게도 굉장히 사용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변경이 된다. 점주들로 하여금도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깃발이죠. 이 출혈 경쟁이라는 비포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기사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88,000원짜리 깃발을 하나를 뽑고 매출을 1,000만원을 일으켜도 88,000원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배민에서는 지금 이 깃발을 없애게 되면 1,000만원 매출의 7%만 잡아도 70만원을 추가적인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점주 입장에서도 중복 관리를 하는 거를 없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중복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자, 이런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현실을 제대로 본 기사들 그리고 이런 글을 써준 기자님도 계시다는 사실에 제가 좀 놀랐어요. 사라지는 깃발 꽂기, 배민 정액제 수수료 폐지, 부작용은 없나? 일반적인 광고 개편에 업주들은 분통이 터졌다. 특히나 인지도가 높고 매출이 큰 매장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라고 기사가 적혀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또 가장 큰 피해자, 배달 대행사들이죠. 대행사들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됐어요. 배민이 하라는 대로 이제 저희 자영업자들은 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뼈를 때리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써주신 박소영 기자님, 배민이 이제 광고를 올리고 판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가게를 클릭만 해도 광고비를 받는 상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좀 보자면 결국 배달의 민족은 돈을 쓸어 담고 업주들은 전방위적인 비용 폭탄을 맞게 됐다. 업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더 비싼 음식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전가가 될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탐욕이 결국 업주와 소비자 모두를 쥐어짜는 구조를 만들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배민 본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현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 과연 배민이 이번 개편안을 본인들의 계획대로 이어나갈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지 정말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배달 자영업 사장님들이 바라는 건 막대한 수입이 아닙니다. 본인의 인건비라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게, 열심히 노력하면 작은 희망이라도 꿈꿀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바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장님들의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의 이원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액대 2만 원 이하일 때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객단가는 높이는 전략을 잡으셔야 하고요. 홀 영업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매출 규모만 키우기 위한 샵인샵 전략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차별화를 만들고 그 차별화가 맞은 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배달의 민족 정책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의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라면서 진정한 상생에 대한 경영 방침을 배달의 민족에서 펴나가길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